오전 5시 45분. 조용한 활주로 위 한 남자가 묵묵히 전투기를 바라봅니다. 그가 타려는 전투기는 소련이 40년 전에 설계한 낡은 기체 미그-29입니다. 도색은 벗겨졌고 패널은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행기는 상상조차 못할 임무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종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그의 앞에는 최신 장비가 없습니다. 오직 테이프로 고정된 아이패드 하나뿐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급히 만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야말로 전쟁터의 임시 변통입니다. 이 낡은 비행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보안기관 FSB 본부를 향해 하늘을 가르려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가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 누구도 FSB 본부를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절대 불가침의 상징이자 정보전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겹의 방어막, 고성능 방공 시스템, 모두가 그곳은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명의 조종사가 그 신념을 깨려 합니다. 기체는 활주로 위를 조용히 움직입니다. 엔진은 낮은 굉음을 내며 이륙을 준비합니다. 그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고도 15m 나무 꼭대기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이 위험한 비행 중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체 아래 밀밭이 휘날리고 들새들이 놀라 흩어집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전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향하는 목표는 FSB가 위치한 벨고로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5km 거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수 창고가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의 과거 근무지, KGB의 후신이자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온 핵심 중의 핵심. 그리고 이 낡은 미그-29는 그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 달린 두 발의 폭탄. 프랑스제 정밀 유도 무기 ISM 해머. 하지만 문제는 이 폭탄이 이 기체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기체에 GPS 안테나를 직접 손으로 설치하고 배선을 틈 사이로 연결했습니다. 폭탄 유도는 아이패드가 담당합니다. 아이패드는 좌표를 실시간 분석하여 폭탄에게 전달합니다. 그야말로 전쟁터 위에 얹힌 기적 같은 기술입니다. 지금 그는 떠오릅니다.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침묵 속의 폭풍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단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세상은 그가 하늘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조종하는 미그-29 전투기는 최첨단 전자장비 하나 없이 오직 의지와 손기술로 개조된 기체였습니다. 기체 안에는 본래 들어갈 수 없었던 GPS 수신기가 조종석 옆 빈 공간에 억지로 끼워졌고 그 신호는 아이패드로 전달됐습니다. 아이패드는 다시 폭탄에게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연결한 전선이 말없이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폭탄 유도 시스템은 전투기와 직접 통신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단지 폭탄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일 뿐 진짜 두뇌는 아이패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밤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위성 좌표를 프랑스산 폭탄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번역하는 전쟁터의 번역기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좌표. 그 좌표가 정확해야만 폭탄이 날아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농촌의 들판 위를 고도 15m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낮아서 제트 엔진의 기류가 밀밭을 휘젓고 들짐승들이 놀라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도 그를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방어망 벨고로드에 배치된 S-400 방공 체계는 무려 400km 밖에서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는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레이더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수평선 아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점. 즉 고도 50m 이하에선 탐지거리가 25k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낮게, 끝까지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고도 상승, 단 한 번의 방향 틀기, 심지어 단 한 번의 엔진 오작동도 그를 레이더에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2분. 그는 목표 지점의 초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레이더 위로 떠올라야 했습니다. 정확한 고도, 정확한 각도, 정확한 순간. 그는 조종관을 힘껏 당겼습니다. 전투기는 즉각 반응하며 45도 각도로 기술을 들어 올렸고 기체는 1000m, 2000m, 3000m를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경보 장비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모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그를 포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레이더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의 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고로드 동남쪽에 위치한 S-400 시스템이 92N6 사격 통제 레이더를 통해 그를 정확히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도, 비행속도, 방향, 기동 패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밀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켜진 무대 위 유일한 배우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습. 그 누구도 이 시간에, 이 경로로, 이 높이로 FSB를 공격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도 5000m. 그는 조종관을 움켜쥔 채 엄지손가락으로 무장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기체 전체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두 발의 폭탄이 양날개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FSB 본부를 향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피 기동에 들어갑니다. 알만턴. 제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내려온 기체를 뒤집고 하강하며 적의 조준을 벗어나는 전통적인 회피 기술. 몸에 강한 중력이 쏟아졌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 하강, 좌우 흔들기, 지그재그 이동, 방공망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그는 모든 기동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응도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S-400 통제센터에서 요격 미사일 두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타깃은 바로 그가 타고 있는 미그-29. 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고고도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초저고도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전투기에게는 무력했습니다. 미사일들은 하늘로 치솟았고 근접 신과는 텅 빈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허공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폭탄이 제대로 날아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좌표는 이미 입력돼 있었습니다. GPS는 위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고 관성 유도 시스템은 폭탄이 외부 방해 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경로를 유지시켰습니다. 폭탄은 비행 중에도 수백 번씩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도 장비 안에는 30년간의 정밀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GPS 수신기와 레이저 자이로, 중간에는 고체 연료 로켓, 뒤쪽에는 제어용 날개.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 구조를 이루며 폭탄을 정확히 단 하나의 목표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러시아의 심장, FSB 본부였습니다. 두 발의 ISM 해머 폭탄은 하늘을 가르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목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벨고로드, 그리고 정확히 좌표가 찍힌 그 지점, FSB 본부. 이곳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푸틴 대통령의 과거, 소련의 KGB.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첩보작전이 기획됐고 무고한 사람들이 납치되고 수많은 음모가 시작된 그곳. 오늘 그 심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의에 정조준되어 있었습니다. 폭탄은 고도 5000m에서 낙하하면서도 계속해서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좌표 하나, 오차 하나 없이 스스로 궤적을 수정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위성 신호가 한순간 끊겨도 관성 유도 장치가 폭탄의 내부에서 위치를 계산해 궤도를 유지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폭탄에 날개를 달아주듯 70km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목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폭탄은 하늘에서 불꽃을 남기며 시간을 갈라내듯 벨고로드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 오전 6시 27분, 첫 번째 폭탄이 FSB 본부 건물의 지붕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건물을 뚫고 정확히 설정된 지연 타이머 0.05초, 폭탄은 지붕을 뚫고 내부 콘크리트를 통과한 직후 폭발했습니다. 쾅! 불꽃은 순간적으로 발생했지만 충격파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초속 8,000m, 87kg의 고성능 폭약이 수 마이크로초 만에 기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며 가공할 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압력은 200psi를 넘었고 그 공간 안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은 순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버터처럼 잘려나갔고 서류, 유리창, 책상, 모든 구조물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0.3초 후 두 번째 폭탄이 첫 번째보다 약간 벗어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거리는 약 20m.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 의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던 벽체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그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압력은 잔존한 콘크리트 골조를 파고들며 연쇄 붕괴라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4층이 3층을, 3층이 2층을, 그 위에 얹힌 5층이 마지막으로 추락하며 건물은 그 자체의 무게에 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이 부서지며 벽이 안으로 휘며 꺾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직으로 내려앉는 내부 붕괴 현상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단 5초, 5층짜리 러시아 보안의 상징은 연기와 먼지 속에 형체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벨고로드 시민들은 갑작스런 폭음에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보안시설, FSB 본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던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국영 언론은 다른 방향의 소식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해외 뉴스 보도를 통해 그 건물이 FSB 본부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실감한 사람은 그 조종사였습니다. 낡은 미그-29 GPS 안테나를 손으로 붙인 전투기, 조종석에 테이프로 고정된 아이패드. 그 모든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역사를 바꾼 단 하나의 비행을 완수했습니다. 전투기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그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래 먼지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묵묵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FSB 본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용기와 결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떠난 작전.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설이 된 비행.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조금 더 당당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그가 출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날개는 낡았고 엔진은 소음을 냈으며 조종석 안의 아이패드는 여전히 테이프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작전은 기록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정치적 민감성으로
혹은 그저 누군가의 판단 아래 묻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 그 하늘 위에서 그 한 사람은 세상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비행 중 내내 소리 없이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폭탄은 제대로 떨어졌을까? FSB 건물은 명중했을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키기 위해 비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습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촉촉한 눈을 뜬 어머니를 위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의 그 희미한 기억을 위해.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과도 같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요함을 끌어안은 채 그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비행장에서 그를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휘관 1명, 기체 정비사 2명, 그리고 조용히 눈을 마주친 기술자 1사람. 아이패드를 만들어준, 그날 밤새 코딩을 해준 그 기술자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에서 내린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은 밝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기록물에도 군 공식 발표에도 그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 아침 벨고로드에서 무너진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FSB 본부가 사라졌다는 것.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그 단 하나의 비행기를 막지 못했다는 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증명이었다. 그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그에게 있어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고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삭였던 한마디는 아직도 정비사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명중해야 하니까요. 그는 오늘도 낡은 기체에 오릅니다. 테이프로 아이패드를 붙이고 계기판을 두드리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날개를 펼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조용히 해낸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서 시작된 그 한 사람의 용기, 그 비행은 국경을 넘었고 언론을 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지켜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명의 비행이 누군가의 일상에 빛을 남깁니다. 그의 고요한 이륙처럼, 그의 조용한 착륙처럼 이 이야기도 이제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습니다. 지금까지 한 조종사의 용기 있는 비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하늘을 날았던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가 무기를 들었던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차갑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존재하고 그 안에도 사랑과 신념은 살아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이자 어디선가 용기를 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 한 번이 다음 영웅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지는 실화 기반의 감동 스토리,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역사 속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불빛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